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4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집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완전히 거짓대들 다 나왔어요. 오늘 이쪽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집회를 방송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질러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질러대지요. 뭐 양쪽에서 시끄럽게 하지만은 그래도 자, 잠시 화면을 조정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옹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4월 16일 날 이제 꼭 10년 됐어요. 아주 절묘하게 총선 때 맞춰서 해가지고 선거 때 맞춰서 해서 일어나서 매마다 선거 때마다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단체는 뭐 진실을 밝히라고 하고 있지만은 외치는 건 그거예요. 진실. 정보 공개하라는 거. 그런데 애초부터 수사를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인천 항만에서 악천후로 운항이 금지됐는데 그것을 강제로 밀고 나간 교육감들이나 학교,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밀고 나간다고 그대로 그때 출항하게 허락해준 인천 항만, 그 자들은 왜 그렇게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진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 건지. 하여간에 대한민국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좌파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입니다. 좌파들 그냥 무조건 트집 잡고 무조건 억지 부려서 돈만 달라 그러면은, 나는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그 생각이에요. 애초서부터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냥 살펴보고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수사를 반대하고 수사를 편향적으로 자기들 패거리들만을 위한 편향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게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캐물으려면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운항 정지가 됐는데, 그런데 왜 배를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출항을 요구한 그 학교 측이나 교육감들은 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 헐랭이 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육감이나 학교 측에서 출항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출항을 시킨 인천항만, 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서 그것이 정상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진실을 감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억지만 부리고 패거리로 몰려들면서 억지만 부린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폭력입니다. 지금 저쪽에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세월호 침몰, 예,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기상악화로 모든 선박들이 입출항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그 학교는 왜 원래 예약했던 배도 아니고 배를 바꿔가면서 그 입출항 금지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강요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악화로 모든 선박 출입항이 금지됐는데 우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출항시켜놓은 인천 항만청
왜 조사를 안 해요? 자기네 편은 건들지 말고 오로지 정부만 공격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 가지고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예, 송정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긴급 구조 활동하러 가는 앰뷸런스 닥터카 그거 자기 택시처럼 그냥 불러가지고 그거 타고 나가가서 한 병원의 긴급 구조팀이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그냥 철수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네 편이니까 아무런 잘못 없다고. 원인을 파악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내 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외치고 그러고서 무슨 진실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 씌우겠다는 거지. 하여간 더러운 것들이에요 전부. 자, 세월호가 또 나와서 하고 나서 그 옆에 또 집회를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국 농민회입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좌파 단체들 모두 다 기어 나왔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지만은 예, 손방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한 지금 무엇을 얘기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래? 오늘 경칩이 지나고 나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좌파들이 나오네. 예?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들꽃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까 여기 세월호 한 20명이 여기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삼각지역 주변에 쭉 늘어서 가지고 피켓팅을 했습니다. 아마 한 2시간쯤 한 것 같아요. 2시간 좀 넘게 했나?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왜소하고 연로하신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어요. 제가 쇼트 영상으로 또 올리기도 했는데 아마 80대는 넘으신 것 같아요. 90 가까이 되셨는 것 같은데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한 손에 성조기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조그만한 인쇄 물 들고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계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료가 또 한 가방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들고서 그 세월호 소굴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비록 왜소하고 힘없고 연로하신 노인이지만은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커다란 저력을 발견했습니다. 불법에 그렇게 힘없을지라도 간절하게 올바름을 찾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90대 이세요. 무엇을 자기 이득을 위하거나 또는 어떤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세월호고 이태원이고 뭐 스텔라데이지요, 전농 뭐 이런 사람들이요 나와서 떠들어대고 억지를 피고 있지만은 그렇게 자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료 가지고 공부하고 찾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저 좌파 단체들 나와서 외치는 거 들어봤어도 진짜 올바른 근거 가지고 논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억지 주장이고 자기네들 이득을 챙겨 먹겠다는 것 뿐이지. 저분은 보이시나요? 1인 시위 하시는 분인데 1인 시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열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열받았다고 하네요.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지러워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주장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경칩인데 어제가 경칩이었어요. 경칩인데 봄이 와서 깨어나서 나온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봄이라 깨어난 것은 좌파입니다. 좌파들만 길거리에 나왔네요. 자유세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야 지금 자유세상님
나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끝장보기 온달 장군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3개월 일정으로 아들 집에 갔는데 양산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딱 한 달 만에 어제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오늘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와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갔습니다. 나하고 같이. 그래도 내가 신경이 쓰였는 모양이에요. 가다 말고 여기 와서 같이 부대찌개를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하고 조금 전에 갔습니다. 한 1시간쯤 됐어요. 지금 양산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부대찌개 먹은 거? 자유세상님, 나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친정아버지 그 소리는 내가 한 30년 전서부터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 30년 전에 인도에 있을 때 여행자들이 인도 여행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또 우리 절에 와서 또 며칠 쉬었다가 또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여행자들이 꼭 친정집 오는 것 같다고, 친정 아버지 같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는 자식 하나 없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 혼란의 중심은 국가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어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 짓밟힌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히고 법치가 무너졌고 그리고 국민 스스로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는데 당연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잡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바로 저 옆자리에서 평통사라는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가? 뭐 어쨌든 그 사람들
한미 전쟁 연습하지 말라고 핵전쟁을 부르는, 도발하는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피켓팅을 했어요. 이것들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젊은 여성과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둘이서 피켓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자기네 옆에 조두순이나 이런 성범죄자들이 자기네 집 옆에 가면은 그냥 옆으로 이사 가면 그냥 놔둘 건가? 국가의 군인이 훈련을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힘을 키우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 권력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강력하게 서 있어야 범죄자들이 스스로 조심들을 하고 범죄를 덜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이 완전히 그냥 이건 뭐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 법이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놈 저놈 전부 다 범죄질 저지르는 거예요. 범죄를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정부가 범죄자들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있어야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의사 얘기, 오늘 또 의사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의사 얘기. 오늘 기사에 그게 나왔습니다. 세계의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을 때도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인권을 탄압한다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거 지금 정부도 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젠지 오늘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막무가내 억지 주장을 내놨어요. 진짜
이 의사하고 지금 정부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사태에 모든 문제는 이 복지부 차관 주둥이에서 나오고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사건을 키우고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부 차관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아니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자회견하면서 의사들이 정부는 이길 수 없다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거 누가 그런 소리 했는지, 그런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의사하고 정부하고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부가 국민이래요. 내가 지금 썸네일에도 썸네일 제목에도 그것을 써놨지만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 것들이 국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가 국민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자기네 정부가 지금 국민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지금 의사들이 국민에게 저항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건복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책무라고 합니다. 아, 옥님. 그럼 뭐 삭발식은 뭐 나는 뭐 가끔가다 해요 이렇게. 삭발식 가끔가다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 의료에 관한 책무는 정부가 갖고 있는 헌법적 책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파들 집회에서 꼭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은 전농 금방 전농 기자회견 마치고 저렇게 대통령실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막혀서 아이고. 자, 소리 지르니까 진짜 경칩이 개구리를 깨운 게 아니에요. 올해 경칩은 개구리만 깨운 게 아니었어요. 좌파들을 다 깨워버렸어. 예.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결정은 정부의 헌법적 책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옹님 맞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는 분명히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무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멋대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특히 당사자들이, 손발이 되는 의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그거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그게 헌법적 책무입니까? 여러분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그 권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지 멋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 진짜 어디서 자기가 무슨 커다란 신의 능력을 받고 태어났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긴 하지만은 그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대상자들 의견을 듣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택시 운행 대수가 많다고 감차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 정책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택시도 증차하겠다는 소리, 그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택시 회사, 택시 기사들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난 이 사람 머릿속이 진짜 궁금해요. 보건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그거를 지 멋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며칠 전에 저기에 삼각지역 앞에 현수막 하나 걸려있는 거 쇼츠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중교통,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고 돼 있어요. 무상 대중교통 좋죠. 근데 그거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싸우고 짓밟고 전쟁하듯이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올바른 결정이라면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설득시키고 그래가지고 자발적인 협조를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결정이지. 자기네들이 무슨 조선시대 왕처럼 아니면은 삼국시대 왕처럼 그냥 지멋대로 결정하고 지멋대로 국민들을 굴복시키고 저항한다고 처벌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모든 곳에서 그래요. 모든 곳에서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자기들 편의, 자기들 편리성대로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쟁하듯이 굴복시켜가지고 복종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양산의 평산마을 경호구역 문제도 문재인이가 그렇게 수많은 폐악질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그 사람을 지탄하고 처벌하라고 외치는 집회자들 모일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듣기 싫어도 그건 국민들의 주권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데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기 위해서 한마을 통째로 300m 경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주권까지 침해했잖아요. 아니 경호구역을 지정하는데 300m 한마을 통째로 5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그 사람들은 그 주민들은 주권이 없나요? 왜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집에서 느닷없이 경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오고 가고 하는데 눈치 봐야 되고 허락받아야 됩니까?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의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의사 많으면은 좋죠. 그런데 10년 후에 의료 서비스
손쉽게 받겠다고 지금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논의하고 협의해가지고 재검토하자는 거 아닙니까? 재검토하자고 그러는데 뭐 이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원점으로 놓고 재검토해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의사, 의대생, 병원, 의과대학 모두가 다 재검토하자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대생들, 의과대학, 병원, 의사들 모두가 재검토하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제로 밀어붙이냐고요. 이건 의사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전쟁하듯이 그렇게 굴복시켜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강자들이 한 발 물러서고 강자들이 양보해 주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은 물러서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의사들이 진짜 못돼가지고 의사들이 국민들, 환자들을 볼모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 해도 정부가 물러서야 될 것 아니냐고. 환자들을 위해서라면은. 정부가 올바르지도 못한 정책, 부실한 정책, 졸속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수많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사들하고 끝까지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아무리 올바른 결정이라고 해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완전히 졸속으로 그냥 결정해놓고 도대체 무슨 이득을 바라고 그 짓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고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존심 지키겠다고? 자존심 지키려면은, 자존심을 생각했다면은 애초서부터 이렇게 일을 벌리지 말았어야지. 아, 난 이 진짜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자가 요즘 보니까 무슨 중앙 재난대책본부 거기에 뭐 차장인가 뭔가 하더만. 이거 재난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도대체? 예?
그냥 입만 뻥끗하면은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왜곡한 뉴스 내보내고 이 사람 입에서 완전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잖아요. 정부의 책임자라는 자가 갈등만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증오만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무슨 이런 재난 일을 정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의사 많아지면 좋죠. 의사가 많아지면 좋지만은 그 의사들 수준을 또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처럼 능력 있고 수준 있는 사람 의사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떤 결과를 진짜 어떤 유토피아를 생각하고서 그 일을 추진한다 해도 다른 국민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되고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런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내가 여태 여기에서 윤석열 잘못하는 거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윤석열도 문재인처럼 세계에서 인권 탄압한다는 소리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있는 동안 내내 전 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탄압하는 인권 탄압자라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또 세계의사회로부터 인권 탄압한다는 이야기 듣기 시작한 겁니다. 와,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어쩌면 늦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곳곳에서 왕권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의 주권을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 없는 거라고 생각해. 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하겠네요. 한쪽에서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또 한쪽에서도 카메라 앞에 놓고 계속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공무원들 모두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냥 법의 허점만 찾고 있어요. 법의 허점만 찾아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법에 허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편의만, 자기의 안전만 생각해 가지고 법의 허점만 찾아서 국민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내가 법에 저촉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땡이 부려도 국가가, 국민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농땡이 부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법적으로 내가 처벌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주권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도 지키고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지금 공무원들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일 안 하고 지들 멋대로야. 그러고서는 법적인 처벌만 안 받으려고 법의 허점만 찾고 있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녹을 받아 처먹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우리 수문장님께서 문 닫으신다고 하시네요. 아, 오늘은 다른 거 할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이 세월호와 이 좌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한 30분 뺏겼네요.
아, 진짜 경칩이 개구리가 깨어나서 나오는 경칩이 아니라 완전 좌파들이 돈 달라고 나와서 지저대는 그런 경칩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경칩이 지났다고 하루 지났는데 경칩이 지났다고 오늘은 조금 포근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려 있는데도 쌀쌀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운 자체가 찬 기운이 없어요. 봄은 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환절기고 환절기에는 변덕이 심합니다. 날씨가, 온도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힘차게 화이팅하고 좋은 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